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예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만들기를 좋아하는 맹그리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가 원예사 직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요. 다육이 키우기를 통해서 재미있는 체험도 할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만들기 수업을 할 맹그리쌤입니다. 맹그리쌤은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원예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원예는 크게 화훼원예, 채소원예, 가수원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원예사 하면 보통 무엇이 생각나나요? 네, 꽃이 생각나지요? 꽃을 가꾸는 화훼원예들을 보통 원예사라고 생각하면 되세요. 원예하면 꽃을 전문으로 재배하는 화훼원예사와 채소를 전문으로 재배하는 채소원예사, 시설 내에서 시설물을 이용하여 식물을 재배하는 시설원예사, 정원을 꾸미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조경사, 그리고 원예 종묘와 육종을 전문으로 하는 원예 종묘사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예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원예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농과계 고등학교나 농업전문대학 또는 농가대학의 원예학과와 조경학과를 공부하면 좋습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원예치료사 등으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예 관련 자격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관련 자격증으로는 많이 따는 것 중 하나가 화훼장식기능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기능사, 원예치료사, 시설원예기사, 종자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관련 자격증으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보통 친구들은 플로리스트를 많이 알고 계시죠? 플로리스트 외에도 원예사, 조경관리사, 그리고 토양과학자, 식물치료사, 화훼재배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예재배 농장이나 자연농장, 꽃집 등을 경영할 수도 있어요. 농촌진흥청 등의 관련 분야 공무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친구들과 함께 오늘 심을 다육이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친구들, 다육이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다육이는 사막이나 높은 산 등 수분이 적고 건조한 날씨의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 땅 위의 줄기나 잎에 많은 양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는 식물이에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선인장이 다육이과에 속하지요. 통통한 선인장 식물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있다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럼 오늘 심을 다육이에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공기 정화 능력이 있어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는 집안 곳곳에 다육이를 올려놓으면 공기 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자파를 차단해줘요. 컴퓨터 앞이나 TV 앞에 다육이를 놓고 기른다면 여러분의 건강을 챙길 수 있겠지요? 세 번째는 번식력이 좋습니다. 다육이의 잎을 꺾어서 흙 위에 올려만 놓아도 생장점에서 새싹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르시기 좋으세요. 네 번째는 물을 많이 주지 않아도 생명력이 매우 강합니다. 물만 많이 안 주고 기르면 여러분도 다육이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 조경에도 효과가 있겠지요? 집안의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싶다면 곳곳에 다육이를 한번 놓아보세요. 자, 이제 다육이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시죠? 다육이는 햇볕을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뜨거운 햇볕은 탈 수 있으니까 햇볕이 드는 베란다나 거실 쪽에 놓으시면 다육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육이는 바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창가에 놓으시면 다육이가 썩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육이는 잎이 쭈글쭈글해지거나 말랑말랑해질 때 물을 주는 거예요. 보통 물을 언제 주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 달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아닙니다. 다육이 잎을 만져보시고 탱탱하다면 물을 주지 마세요. 다육이 잎을 만졌을 때 쭈글쭈글 말랑말랑한 느낌이 날 때 물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육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했을 때에는 바로 물을 주는 것보다 일주일 정도 뒤에 물을 주는 게 훨씬 좋으세요. 뿌리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친구들, 그럼 이제부터 맹그리 선생님과 함께 다육이 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분 만들기에 앞서서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에 보이는 다육이 보이시죠? 다육이를 먼저 준비하시고 마사토, 흙, 자갈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육이를 예쁘게 담을 화분 2가지를 준비했고요. 원예용 가위와 공예용 철사, 그리고 깔막, 꾸며줄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과 같이 만들기를 시작해 볼게요. 앞에 보이는 화분은 2가지예요. 한 가지는 배수 구멍이 있는 화분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배수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면 2가지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데 일단은 배수 구멍이 있는 것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배수 구멍이 왜 있는지 아시나요? 물을 잘 빠져나가게 해서 식물이 썩지 않고 잘 자라게 해줄 거예요. 여기 배수 구멍은 깔망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깔망을 자를 때에는 배수 구멍보다 크고 화분 입구보단 작아야겠죠? 이렇게 깔망을 넣어서 배수 구멍을 막아주세요. 그래야지 물을 줄 때마다 흙이 유실되지 않습니다. 자, 깔망을 깔았으면 우리 배수 구멍을 마사토를 넣어 볼게요. 마사토는 굵어서 배수층을 만들어줍니다. 화분에 10에서 20%는 마사토를 채워주세요. 마사토를 채우시고 평평하게 다져주세요. 그 다음 준비되어 있는 흙을 넣겠습니다. 이 흙은 산에 있는 흙이 아닙니다. 화원이나 마트에 가면 살 수 있는 흙인데요. 원예용 흙입니다. 이 흙에는 영양분도 들어있고 흙이 가벼워서 물이 잘 빠지고 식물이 잘 자라게 해줍니다. 이 흙을 2스푼 정도 넣어서 채워줄게요. 역시 평평하게 다지면서 안에 식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바깥쪽으로 이렇게 펼쳐줄 거예요. 흙 준비가 다 되었으면 다육이를 심어 볼게요. 다육이를 골라서 검은 포트를 주물주물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 포트에서 다육이가 잘 빠집니다. 그리고 화분 위에 올려놓고 흙을 빼주세요. 그 다음 다육이를 심어주는데 너무 높이 심으시면 물을 줄 때마다 흙이 흘러나오겠죠? 적당한 높이로 맞춰주세요. 맞춰주신 다음에 원예용 흙을 다시 넣습니다. 넣을 때는 주변부터 넣어주세요. 잘 채울 수 있도록. 주변부터 흙을 채워주세요. 흙을 채우신 뒤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주세요. 가벼운 흙이라서 누르지 않으면 떠 있어요. 이렇게 누른 다음에 부족하면은 흙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되세요. 흙은 어디까지 채우는지 궁금하시지요? 화분 끝까지 채우시면은 물을 줄 때마다 흙이 유실됩니다. 그래서 흙은 화분에 1, 2cm 정도는 남겨놓으시고 채워주셔야 되세요. 조금만 더 넣을게요. 자, 이렇게 꾹꾹 눌러서 다육이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앞에 준비한 자갈돌을 올릴 거예요. 자갈돌을 왜 올리는지 아시나요? 예쁘게 보이려고도 올리지만 물을 줄 때마다 흙이 유실되지 않기 위해서도 올립니다. 그래서 역시 화분 위로 올라오지 않게 가장자리부터 돌려가면서 심어 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심어서
흙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심어주시면 되세요. 잘 보이시죠? 가운데 잘 자리 잡고 심으셨으면 그 다음 꾸미기를 할 건데요. 이걸 심으시다가 옆에 노랗게 나온 잎이 있다면 다 떼서 버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으시다가 이렇게 떨어진 잎이 있다면 절대 버리지 마세요. 여기 떨어진 잎 부분에서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흙 위에 그냥 올려만 놓으셔도 이렇게 올려만 놓으셔도 생장점에서 새싹이 아주 예쁘게 나옵니다. 몽글몽글 꽃 모양으로 나온 새싹이 밑에는 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뿌리가 나왔을 때 살짝 덮어만 주면은 이렇게 예쁜 다육이를 키울 수 있어요.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다육이는 번식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만 놓아도 건강하게 번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꽂아만 놓으셔도 되세요. 여기다가 꽂아만 놓아도 밑에서 뿌리가 자랍니다. 그러면 건강한 다육이를 자랄 수 있죠. 대신 조심하실 게 있으세요. 이때에는 절대 물을 주시면 안 되세요. 물을 주면 오히려 썩기 때문에 물을 주지 않고 보름 정도 놔두면 뿌리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배수구멍이 있는 화분을 심었으니까 배수구멍이 없는 화분도 심겠습니다. 자, 배수구멍이 없는 화분에다가 식물을 심어도 되는지 궁금하시지요?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다육이는 건조한 곳에서 물 없이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으셔도 되세요. 단지 조심하실 것은 물을 너무 자주 주거나 많이 주면 안 되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심어보는데 깔망은 필요가 없겠지요. 배수구멍이 없으니까. 대신 배수층을 만들어줄 마사토를 조금 더 높게 깔아줄 거예요. 앞서서 화분에는 10에서 20%였죠. 여기는 30% 정도 이상을 마사토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육이가 썩지 않고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30% 정도 평평하게 보이시죠? 자리 잡아 주시고요. 역시 흙을 깔아줄게요. 자, 흙을 깔아서 가장자리를 이렇게 펼쳐줄게요. 포트에 있는 다육이가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펼쳐주겠습니다. 자, 원하는 다육이 하나를 골라서 심어줄 거예요. 역시 포트를 주물주물 주물러서 잘 나올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가운데 위치하도록 잡아주세요. 한쪽으로 쏠리면 이쁘지 않겠죠? 가운데 위치하도록 잡아주신 다음에 영양분이 가득한 새 흙을 채워주겠습니다. 집에서 기르실 때 화분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갈아주셔야 되세요. 집에서 기르실 때 원예용 흙으로 새롭게 갈아주시면 영양분이 많아서 식물들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한 화분에서 같은 흙으로 몇 년씩 자라던 식물은 죽을 수도 있어요. 1, 2년에 한 번씩은 새 흙으로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흙을 넣고 꾹꾹 눌러줄게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역시 돌을 올려서 채울게요. 투명한 유리라서 돌이 올라가면 밖에서 보기에도 더 이쁘시죠? 생모래가 있으면 생모래로 채워도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으세요. 중앙에 오도록 자리를 잡으시고 돌을 옆에서 잘 평평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화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화분을 예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맹그리 선생님과 함께 예쁘게 꾸며주는 걸 할 거예요. 원예용 철사 보이세요? 이 철사를 가지고 구부려서 달팽이 모양처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돌리시면 되세요.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힘드시면 집에 니퍼나 롱로즈 같은 게 있으면 그걸로 돌려주셔도 되세요. 이렇게 만들어서 달팽이집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원예용 철사를 여기다 꼽아 주실 거예요. 만약에 길이가 맞지 않다면 자르셔도 되세요. 달팽이 모양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트 모양도 만드실 수 있어요. 하트뿐만 아니라 별 모양도 가능하니까 친구들이 집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다 한번 꼽아 볼게요. 그러면 이걸 왜 꽂았을까요? 보기에 예쁘기도 하지만 이걸 선물할 때 메시지 카드를 쓰셔도 되세요. 이렇게 하트나 핸드메이드 같은 스티커들을 준비하셔서 선물하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적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쓴 다음에 여기다 꽂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꽂아서 선물할 때 선생님 이름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또는 나만의 반려식물에다가 이름을 적어주셔도 되세요. 이 식물의 이름을 적어서 언제 심었는지 날짜까지 적는다면 나만의 반려식물을 조금 더 소중하게 기를 수 있겠지요. 그 다음 예쁜 소품으로 꾸며볼 건데 이렇게 무당벌레나 벌꿀 보이시나요? 밑에 보면은 양면 테이프가 있으세요. 이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원하는 곳에 붙일 거예요. 식물 잎에 붙여도 귀엽겠지요? 이런 식으로 붙이셔도 되고요. 벌꿀도 뜯어서 철사에다 붙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쁜 미니어처 보이시나요? 고슴도치가 한 마리 기어갈 수 있도록 여기다 놓아주셔도 되세요. 자, 그 다음 강아지 한 마리도 여기다 놓아줄게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화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친구들도 선생님 따라서 잘 만들어 주었나요? 맹그리 선생님처럼 예쁘게 심었지요? 이렇게 심었으면 앞으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들 그동안 식물 심고서 매번 죽여서 속상한 친구들 많았지요.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만 따라준다면 여러분도 똥손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자, 금손이 되는 방법 첫 번째, 꼭 바람이 잘 드는 창가에 두세요. 두 번째, 햇볕에 두시면 색깔이 이렇게 빨간색들이 올라오기도 하고요. 보랏빛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색을 예쁘게 내면서 광택이 나니까 햇볕에 놓아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을 알맞게 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한 거 기억하시지요? 물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은 탱탱하죠. 탱탱하고 통통하고 탕탕한 느낌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말랑말랑 비들비들해질 때 그때 물을 주셔야 돼요. 그럼 물을 어떻게 주면 되냐? 여기 배수구멍이 있는 화분은 물을 천천히 쪼로록 충분히 주세요. 왜냐하면 배수구멍으로 나가기 때문에 천천히 쪼로록 충분히 주셔서 물이 다 빠지면 창가에 다시 갖다 놓으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배수구멍이 없는 화분은 물을 많이 주시면 넘쳐 흐르고 오랫동안 물이 말라야 되기 때문에 썩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에 반컵 정도만 물을 천천히 돌려가면서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창가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놔두시면은 이 화분을 예쁘게 기르실 수 있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앞에 있는 식물들을 예쁘게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겠지요? 맹그리 선생님은 여기까지 친구들과 함께 원예사 체험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만날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원예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육이 키우기
재밌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로 여러분과 다시 한번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